이혜훈 후보자가 장남의 위장 미혼으로 부정 청약된 의혹이 불거지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성년이 된 아들의 일이라 뭐라고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위장 전입 과정이 생각보다 교묘하고 굉장히 치밀했었음을 알 수 있는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서민들의 눈물을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부정청약 당첨된 거는 앞으로 평생 저는 집 뺏어야 된다고 봐요. 부정청약 의혹 정말 소명 가능하십니까? 왜 법 위반이 아닌지 충분히 소상히 설명드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주택 요구를 해왔죠. 뭐 시계도 있고 백도 있고 현금도 있고 현금이 한 5, 6천만 원 되고요. 듣는 얘기들은 많이 이제는 앞으로 제2의 호주제. 자, 이혜훈 후보자가 로또 청약을 받기 위해서 어떤 수법들을 썼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불법이 없었다던 이혜훈 후보자였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치밀했던 청약 가점 뻥튀기. 2024년 7월에 용산구, 지금 현재 장남의 신혼집으로 알려져 있는 저 용산구에 가족 5명 전원이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지금 서초동에 청약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죠. 5명 모두 다 서초구 아파트로 다시 전입신고합니다. 그리고 국토부 조사가 끝나자마자 지난해 4월 30일 딱 장남만, 23년에 결혼한 장남만 다시 용산구에 자신의 신혼집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선웅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 이혜훈 후보자의 해명이 전혀 사실과 맞지 않고 정황과 맞지도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처음에 애초에 이 논란이 됐을 때 이혜훈 후보자는 아들이 이제 전입신고를 안 한 거다. 네. 그러니까 미신고한 거다. 적극적으로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미신고함으로써 위장 미혼은 성립됐었고 용산으로 전 가족이 이동을 한 거예요. 왜 이동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등록이 되려면은 기준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같이 한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되고 네.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는 뭐 상황마다 다른데 뭐 1년 이상 어쨌든 거주 기간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용산으로 혼자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이 부양가족 등록 기준이 깨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양가족 등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용산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 용산에 전입신고된 집은 장남의 신혼집이었거든요. 네. 근데 평수가 엄청 작습니다. 근데 이 신혼집에 그 부모님 뭐 모시고 산다고 해도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자기 동생들까지 이렇게 모두가 신혼집에 전입신고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혜훈 후보자가 처음부터 이 부양가족을 부정으로 이렇게 네. 이제 유지하는 정황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혜훈 후보자는 부정청약 이 의혹에서 네. 어떠한 해명을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벗어나기 힘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만 청약을 넣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파트 청약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다 청약을 넣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 청약을 넣었을 때마다 다 부정 청약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확인이 된 겁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2024년 2월에 강남 개포동의 모 아파트 여기에 넣었고, 그리고 서초동 반포동의 레미안 원 베일리 여기에도 이혜훈 후보자 가족은 아파트 청약을 넣었습니다. 서초동 반포동의 레미안 원 펜타스 여기에 지금 당첨되어서 거주하고 있는 것인데, 개포동의 아파트, 반포동의 또 다른 레미안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을 때도 지금 결혼한 장남을 세대원으로 포함시켜서 세대원이 모두 5명이다 라는 것을 활용했던 아파트들입니다. 상습적으로 부정 청약을 해왔다는 그런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런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청약저축 가입 연수, 근데 청약저축 가입 연수에 대한 가점은요 대부분 다 만점을 받아요. 네. 그다음에 무주택자 뭐 이런 부분도 대부분 다 만점을 받아요. 무주택자 뭐 몇십 년 뭐 이렇게 네.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그 당첨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부양가족 수예요. 맞습니다. 부양가족 본인 그 빼고 부양가족 3인, 그러면 이제 4인 가족이잖아요. 4인 가족의 경우에는 일반적이에요.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개 뭐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아니면 뭐 그 우리 가족이 뭐 그 자녀가 많다, 뭐 이래서 부양가족 대개 뭐 4명 이상, 그러니까 전 가족 5명 이상, 거기서부터 이제 가점에서부터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혜원 후보자가 저런 그 지금 계속 낙첨된 데는 부양가족, 그러니까 전 가족 5명으로는 이 부양가족 가점 그게 이제 영 먹히질 않은 거고, 이쪽에 그 당첨된 원 펜턴스라는 거는 74점을 받았잖아요. 네. 그 74점이 저기에 그때 일반 분양한 게 7가구예요. 7가구의 맨 마지막이 74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74점에서 80점까지가 당첨이 됐기 때문에 다른 두 군데에는 일반 분양이 워낙 작고, 네. 그리고 거기에 다른 경쟁자들이 이제 많았던 거고, 이쪽은 장남을 이렇게 위장 미혼 형태로 올리지 않았으면 이쪽도 떨어지는 거였죠. 낙첨됐을 수 그렇기 있네요. 때문에 저 세 경우에 모두 장남은 이미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혼인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계속 위장 미혼 상태로 동거인으로 이제 청약을 넣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 청약 의도는 저 처음부터 계속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혜훈 후보자의 가족들이 어떻게 부정청약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개포동의 아파트 2024년 2월에 이혜훈 후보자의 명의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로 함께 넣었고요. 여기에 다 낙첨됐습니다. 그리고 24년 2월에 한 번 더 배우자 명의로 넣었으나 여기도 낙첨됐고, 결국에는 24년 2월에 반포동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저 아파트에는 당첨이 됐는데 24년이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은 23년에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24년 때까지 결혼했지만 혼인신고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으로 등록했고, 결국 부정청약, 한두 건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부정청약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와대는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가 계속해서 청문회 강행 입장을 보이자 과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시절에 SNS 글도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불법 부동산 투기 절대 불어, 당첨돼도 전수조사로 반드시 취소시키고 처벌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한 이재명 대통령인데 지금은 입장이 다르단 말이죠.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근데 저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이렇게 당첨과 관련해 부정 당첨과 관련해서 굉장히 확고한 글을 올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는 지금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청문회를 보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임명하겠다는 취지로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혜훈 후보자의 어떤 비리 자체가 단순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책 한 권이 될 정도의 어떤 그런 비리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첫 번째는 중요한 건 인성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처음에 터져 나온 게 녹취록 아닙니까? 인턴 사원에 대한 네. 죽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그런 것들이 있고, IQ를 얘기하고, 사실은 저는 그 녹취 파일 하나로 이미 이혜훈은 청문회도 못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청문회를 보자는 식으로 해서 대통령실도 버티게 하는 거고 이혜훈 후보자도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온 것 중에서 특히 저 로또 당첨과 관련된 부분, 네. 이것은 범죄 행위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혜훈 후보자가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저건 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또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강남에서 집을 갖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유장 전입도 여러 번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보면 아예 후보자로서 자질이 없고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걸 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 참 제가 볼 때는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